슬프타임즈 2022년 10월 28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프타임즈는 기업 및 국가의 이익과 생존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존 가능 여부에 따라 합리적 의사결정 여부가 판단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주로 2022년 3분기 영업 잠정 실적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나라든 코로나19 청구서, 생존 위해 감산, 투자 축소, 이런 제목으로 조선비즈에서 최지 기자가 오늘 보도한 내용인데요. 그 주요 내용을 소제목으로 보면은 수요 급락폭 예상보다 크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기업 감산 투자를 축소한다. 4분기에도 침체 지속 예상이 된다. 대표 주력 모델과 프리미엄 제품에 집중하겠다. 뭐 이런 내용으로 기사를 편집을 했습니다. SK 하이닉스 사업 담당 사장은 유례없는 심각한 상황이다. 고통스럽다. 그 다음에 김성현 LG 디스플레이 최고 재무 책임자 CFO라고 그러죠. 극심한 수요 침체를 극복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그 다음에 한진만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부사장은 매크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객사의 재고 조정폭이 예상보다 컸다. 재고 조정을 한다 그러면 재고를 줄였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안 팔렸다 그런 얘기인데, 제가 슬프타임즈를 기업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 그리고 생존이 우선순위다 해가지고 생존을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 언론기관에서 이제야 생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컨셉이 아직 매우 언론기관들이 늦게 들어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수요에 대응해 가지고 생산관리에 의한 재고관리는 원래 호경기에도 했어야 했던 사항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수요가 떨어지면 그만큼 생산을 줄여서 재고를 줄여야 되는 거죠. 이 기업의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 공시 내용을 정정 공시를 했어요. 10월 27일자. 그리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삼성전자 회장으로 승진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원래 뭐 회장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재용 씨는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엄중하고 시장은 냉혹하다라고 표현했다고 그러고요. 책임 경영 강화와 경영 안정성 제고,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이재용 회장은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매출이 14.1% 증가했으나 영업비용이 16.6% 더 증가하여 영업이익이 3.5%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제가 압축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렇다면 대부분의 제조업도 이런 추세를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영업비용이 적게 증가해서 어떤 조그만 기업들은 이익이 더 나는 그런 회사도 방금 전에 녹화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일단 매출액 3분기까지 보면은 거의 뭐 232조 정도 한 거죠. 전년보다 14.1%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뭐 39조 원으로서 전년보다 한 1조 3천억 원 더 증가를 했지만, 영업이익 증가율은 뭐 그렇게 높게 증가하지는 못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 악화 등의 이유로 삼성전자는 2022년 3분기 영업이익이 3분기 거만 이제 언론 보도는 하고 있네요. 31.73% 급감했다. KCN 한국상공인 신문에서 그렇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떤 언론 논설위원은 이재용 씨가 회장이 되면서 이재용 씨한테 원하는 세 개의 키워드가 있다. 책임감, 그 다음에 투자
해달라는 얘기고, 그리고 준법을 좀 지켜달라. 이런 또 그 요구사항을 하는 언론기관이 있네요. 뭐 물론 기업들이 다 이런 거, ESG라는 게 다 이런 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그 매출의 규모가 2022년도 정부 예산을 보면 600조가 조금 넘었다고 그러거든요. 600조. 그러니까는 거의 이게 뭐 그 연말까지 예상하면은 거의 289조니까 한 300억 가까이 쟀내면은 정부 예산의 한 반 정도를 삼성전자가 매출액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규모다. 그 매출액은 그 정도로 봐집니다. 어, 매출 증가보다 영업비용 증가가 더 높다. 대부분 제조업의 이 동일 추세일 거로 예상이 됩니다. 삼성 SDI 그 증감률만 말씀드리면은 매출이 34% 증가했습니다만은 영업비용 35.7% 더 증가해서 영업이익 적게 증가했죠. 그 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 매출이 43.1% 증가했습니다만 영업비용이 44.8%더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23.2%뿐이 증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대모비스 매출은 22.3% 증가했습니다만 영업비용이 24% 증가해서 영업이익이 거꾸로 9.6%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제철은 반대로 매출이 30.8% 반대가 아니네요. 30.8%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은 33% 증가해가지고 영업이익이 12.6%뿐이 그 증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철판을 비유를 한다 그러면은 그래도 이익이 증가는 했는데 그 현대모비스는 영업이익이 전년도 3분기보다는 줄은 거로 그렇게 이게 반대라는 의미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LG전자 3분기 영업이익 사실상 후퇴, 글로벌 경기 침체로 제대로 맞았다라고 조선비즈또 박진우 기자의 내용인데 BS 사업본부는 사업기회 발굴과 수주 확대, 재고관리, 자원 효율 운영으로 수익성 확보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제가 이 집중 분석하는 하는 거고 관심 분야가 뭐 기술 그런 거 이전에 재고 관리 그다음에 자원 효율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물리적 재고 자산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무슨 금융 자산을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그 효율성을 올리겠다 그러면은 대부분은 사람 자르는 일이 결과론적으로 나옵니다. LG전자 매출은 16%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은 16.7%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5.1%뿐이 증가를 안 했다. 그래서 경기 침체 물류비 증가로 TV, B2B 사업 적자, 새로운 미들맨은 전장, 2개분기 연속 흑자다. 전기 장비의 그 약자인가요? 전장이라고 하는 게 가전 매출 역대 3분기 최고, TV는 적자다. 4분기도 어려워 불확실성이 지속된다.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원가 경쟁력 강화, 비용 절감 등의 활동을 펼친다. 그러니까 이제 원가 경쟁력 강화라든가 비용 절감이란 건 같은 말의 동어 방법인 거고요. 결국은 뭐 사람을 자를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암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라, HL 만도로 상호를 바꿨네요. 매출이 20.6% 증가했습니다만 영업비용 21.8% 증가해가지고 영업이익은 5.2% 거꾸로 내려갔습니다. HD 현대 매출이 125.3% 증가했고 영업비용이 그 120.9%로 적게 증가했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204%그 증가한 거로 나오는데 H 현대가 지주회사 성격의 연결 기준이기 때문에 현대 오일뱅크처럼 돈 버는 기업이 있어가지고 아마 이런 결과가 연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현대 오일뱅크는 73.8% 증가했고 근데 영업비용은 62.6%뿐이 증가를 안 해서 영업이익은 무려 500%가 증가를 했습니다. 현대제뉴인 등 현대중공업 건설기계 3사 3년 내 세계 5위권으로 동아일보 이건혁 기자인데 현대제뉴인이 매출이 437.1% 증가를 했는데 이게 이제 제뉴인으로 그 상호를 바꿔 가지고
한 거니까 이게 그 동기간이라기보다도 좀 이거는 비교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작년 언제 이 별도로 그 독립법인이 되는 건지 그 차이액이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요거는 이제 분기보고서가 공식으로 이 공시가 되면은 한번 또 좀 분석을 해 보고 싶습니다. 현대 로템 매출 8.3% 증구, 영업비용 그 밑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역시 영업이익 15.4%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 전차를 전철 그 차량을 독과점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매우 독과점 하면은 매우 맞으면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소형 전차를 만드는 우진산전이 이제 전철 말하자면은 그 차량 만드는 거에 도전을 했는데 그런 거 해가지고 좀 그런 우진산전 이런 데를 좀 많이 언론기관이 띄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현대로템은 전철 그것보다도 사실은 국방 전차 이런 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조선해양 조선 3사 현대중공업 매출 9.4%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이 밑으로 증가했죠. 그러나 이제 영업이익은 3.3% 감소한 거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래도 이 영업손실폭을 줄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업손실을 개선 중이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현대상모 중공업도 매출은 3.8%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은 거꾸로 0.1%를 줄여서 영업이익은 이 마이너스로 이게 예, 잠깐 또 저장 중인 게 있어가지고 끊겼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로 표현된 건 개선된 거, 적자 쪽에서 마이너스면 거꾸로 이제 이 개선이 된 거고, 요것도 그런 거네요. 줄은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현대 미포조선도 매출이 33.6% 증가하고, 영업비용은 적게 증가했으니까, 영업손실이 마이너스니까, 이거는 이제 반대로 영업손실이 개선이 됐다. 영업이익이 그만큼 증가해가지고, 영업손실을 줄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주 산업 쪽에서는 이 계약 자산을 얼마나 빨리 진수를 시키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납기를 맞춰가지고 지연 안 시키고 제때 하면은 여러 가지 비용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선박 건조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매출 25.3% 증가했는데 영업비용 더 증가해가지고 또 영업이익 조금 적게 증가했고요. 하나 시스템은 매출이 거꾸로 줄었고 그 다음에 영업비용이 또 늘어가지고 영업 이익이 크게 줄었습니다. 한 거의 70% 정도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LG 생활건강이 아주 성과가 안 좋죠. 매출이 11.4% 감소하고 영업비용 적게 감소했다는 건 거꾸로 영업비용이 더 높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44.5% 감소하는 거로 5조 한 4천억 정도 했는데 작년 3분기에는 거의 6조 원 했으니까 한 7천억대의 매출 감소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품이나 뭐 생활용품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 시장하고 우리는 이제 찢어지는 거로 그렇게 해서 디커플링을 한 상태를 이제 일반적인 거로 해서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재고 관리도 재고도 많이 좀 줄이고 이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LG 생활 건강은. 그 다음에 LX 세미콘이라고 이 LG 계열에서 이제 이 분리돼서 나간 되죠. 매출이 22.2% 증가했는데 역시 영업비용 26.8%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5%밖에 증가를 안 했다. 이런 얘기고요.
HDC 현대산업개발 작년에 안전사고 사망사고가 한 2건이 나고 또 아파트가 무너진 그런 또 사례가 있죠. 매출이 0.7%뿐이 증가를 안 했는데 영업비용은 12.7%나 크게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86%가량 내려갔습니다. 대우건설 매출이 15.4% 증가했습니다만 역시 그 영업비용 17.2% 더 증가해가지고 영업이익이 3.9% 하락을 했습니다. DLENC 또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네 번째, MBN 정성훈 디지털 뉴스부 인턴 기자가 뉴스를 냈네요. DLENC가 매출이 3.5% 감소했는데 영업비용은 2.6%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45.2%로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또 DL건설이라고 다른 어떤 건설사, 그 건설사를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이 건설사를 인수하면서 거기는 이제 DL건설이라고 해가지고 규모는 좀 작죠. 중소 건설사를 인수한 모양인데 여기도 그 매출이 8% 줄었는데 영업비용은 0.8% 증가해서 역시 영업이익 70% 내려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란 게 제빵공장 사고사 유족 SPC 회장도 중대재해법 위반 고소했다. 뉴시스 10월 27일 뉴스인데요. SPL이라는 그 SPC 삼립의 그 자회사인 것 같은데 SPL 대표이사와 법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에 이어 이 SPC 그 모기업 그 회장도 그 고소를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영국의 그 법을 좀 인용을 해서 많이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서울 뉴시스 조수정 기자고요. SPC그룹 허영인 회장을 비롯한 계열사 대표자들이 21일 서울 양재동 SPC 본사에서 최근 발생한 계열사 SPL 제빵공장 사망사고와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했다는 내용도 참고적으로 좀 넣어봤습니다. 안전사고에 의한 그 사망사고가 우리 좀 많이 줄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추세가 하는 LB세미콘, LX세미콘은 매출이 22.2% 증가했는데 역시 영업비용이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5%뻔히 그래서 증가를 안 했다. 그런데 LB세미콘이라는 데서는 요게 이제 반대입니다. 매출이 12.1%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은 9.4%밖에 증가를 안 했어요. 같은 반도체에서도 이럴 수 있는지 실제 LB세미콘 기업의 3분기 실적이 나오면은 실질적으로 좀 분석을 해볼 동기가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34.3% 증가했는데 이 경우 이 회사의 주가가 또 뭐 상승했는지는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풍산, CU라고 그러죠. 화학기후로 CU라고 그러는데 리테일 회사 중에서도 CU라고 있죠. 그러니까 CU라는 것은 CU 어게인 뭐 이런 뜻의 CU 같은데 구리가 참 그 돈 나가는 그 이 고철 중에서도 비싼 그 고물상을 하더라도 이 그 구리 같은 거를 팔아야 돈이 짭짤하게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매출이 34.6% 증가했습니다만은 역시 영업비용 40%가 로 높게 증가해가지고 영업이익은 13% 감소한 거로. 롯데정밀화학 요거는 좀 다르네요. 매출이 56.4%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은 46.3%밖에 증가를 안 해서 영업이익은 25.7%가 영업이익이 증가했습니다. 쭉 그 3분기 그 알만한 그 대기업들의 또는 또 중소기업 그 세미컨덕터라고 그러죠. 그 반도체 회사들 일부를 또 좀 소개를 좀 뭐 달리듯이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날짜에 지금 누가 3년짜리 회사채를 사가 통영 에코파워 수요 예측 주문 영건 참패라고 해서 3년 만기 515억 원 목표 미주문으로 전량 주관사들이 인수를 했다. HDC니까 이제 현대산업개발과 하나에너지, 하나건설이 각각 64.5%, 23.78%, 그 다음에 11.6% 지분으로 통영에 그 LNG 발전소를 짓기로 했던 모양이에요. 액화 천연가스 복합화력 발전소를 완공하고 상업운전을 개시할 예정이다. 2024년부터.
NH투자증권, SK증권, KB증권, 유진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주관사가 그대로 자기네들이 그냥 사채를 인수를 했다. 안 팔려가지고 은행 금리가 오르면은 회사채 금리도 오르는 건가요? 난 그런 분야를 솔직히 잘 몰라가지고 은행 금리가 오르면은 그 회사채 금리는 더 높게 올라가야 되겠죠. 그런데도 안 팔린다 그런 얘기예요. 한 시장 관계자는 채권 시장에서 유동성 지원 정책 효과를 전혀 느끼고 있지 못하며 정부에서 그 채권 안정 펀드라고 해가지고 몇천억 출연을 해가지고 기업 채권들을 사는 거에서 채권을 안정시킨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았었는데 목적이 무엇인지 어떤 매물을 사들이고 있는지 의문이다라는 그런 의견을 한 시장 관계자가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 푸틴어가 뭐 우리나라에 대해서 딱 떠오르만 얘기를 했대요. 그 윤 대통령은 푸틴 경고에 주권 문제다. 이거는 살상 무기 공급 없었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다는데 헤럴드 경제 강문규 정윤희 공동 두 명의 기자가 작성한 겁니다. 푸틴 한 우크라이나에 무기 제공된 한러 파탄. 그 다음에 윤 대통령 러 포함 모든 나라와 좋은 관계 노력을 한다. 한동훈 술자리 의혹의 가짜뉴스로 국민을 무시한다. 그 김의겸이라는 작자죠. 네. 대통령의 그런 언급은 국격에 관계되는 문제다. 이게 이제 푸틴 보고 한 얘기 같아요.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국정원 기조실장 사퇴는 일신상의 이유. 국가정보원장이 그 문정권 때 박지원 씨가 좀 국정원장을 했죠. 박지원 씨가 이제 5월달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새 정부 초대 국가원장 후보자로 김규현 전 안보기획실 1차장을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이 박지원 전 국무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그래서 이분은 사표 써라고 그래서 자기는 썼다. 그렇게 얘기를 5월 달에 이런 뉴스가 나갔는데 현재 지금 한 5개월 지나가지고 국정원 기술실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박지원 씨의 그 얘기로는 윤이 원장 손 들어줘서 사퇴한 거다. 그래서 기조실장과 그 국정원장은 이제 새로 임명된 그런 분이죠. 여기 김규현 씨가 실장이었는데 그분이 국정원장이 된 모양인데 기조실장은 아무개로 돼 있는데 여기는 그 인용을 제가 안 했네요. 알륵설이 있었다. 이 인사 이거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있네요. 외국인 주택 투기 절반은 중국인, 역차별 논란에 자금 불법 반입 막는다. 이거 몇 년 전부터 일반 시민들이 오히려 뉴스에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데 일반 유튜버들이 굉장히 쓴소리를 했던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역차별이란 게 뭐냐 그러면 이제 중국 아새끼들이 우리나라 땅과 그다음에 아파트 투기 이런 거 하는데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 중국에 가서 땅을 살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이제 비균등한 얘기죠. 왜 공산국가니까 토지는 다 국가 거니까 우리는 아파트를 사더라도 토지 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건물만 있는 건데 올해 외국인 주택 매수자 1.21% 늘어 경기, 인천, 서울 순으로 주택 매수 위법 의심 행위 567건 적발 상시 단속하겠다. 외국인 주택 자금 조달 계획 분석해 이상 거래 적발하겠다. 외국인 주택 투기 기획조사 결과 탈세 의심이나 해외 자금 불법 반입 등 위법 의심 행위를 한 55.4%는 중국인으로 조사됐다. 원희룡 씨가 이제 국토해양부 장관이 되면서 이런 행보를 하고 있는데 단속인 능사가 아닌 거죠. 중국인은 한국에서 땅을 살 수 없다는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동등한 조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 가서 땅을 살 수 있으니까 미국 애들이 우리나라 땅 사는 것도 호혜의 원칙에 의해서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투기는 막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중국인만큼은 안 된다 이게. 이 중국인 국적을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제 또 소문에 의하면은 한국인 명의를 내세워서 실제 주인은 중국인이 있는데 지들끼리 각서를 썼겠죠. 만약에 배신 때리면 죽음으로 이 답을 해야 되는 그런 계약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돈 받아 처먹고 이름 빌려줘 가지고 실질적인 주인들이 한국인이 주택을 매입한 게 있지만은 그렇게 문정권 때 아파트 가격이 팍팍 뛰고 뭐 해서 그냥 뭐 금리도 낮고 그러니까 은행 돈 빌려 가지고 그다음에 주택 아파트를 투기하고 한 게 50% 이상이 중국 아새끼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대출받기도 어렵고 뭐 이런 거 이미 언론에서보다도 이 일반 유튜버들이 계속해서 그 비판을 했던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중국인 국적, 조선족 포함해서 말하자면 중국인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은 땅을 살 수 없다. 또 아파트도 살 수 없다.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36개 중 12위로 조사됐다. 비교적 상위권이지만 영향을 아주 강하게 받는 국가는 아니었다는 식으로 중앙일보가 했는데 뭐냐 그러면은 중국의 영향력을 받는 나라 순위를 조사했다는 거예요. 대만의 비영리 싱크테크 대만 민주실험실 DTL이라고 하는 모양인데 차이나 인덱스를 처음으로 발표했다. 그래서 세 가지 지표 노출, 압력, 역량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외 영역 중 그 정치와 사법 정치 분야에서 가장 영향이 컸다. 우리나라한테. 그리고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 중국인 만큼 경제는 누구나 예상 가능한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그 사마파 애들이 그 조폭 새끼들이 또 들어와 가지고 마약 또 퍼뜨리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또 민간 부분에서 중국 산업 스파이 활동 정부나 주요 시설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국의 사이버 공격 부분에서 높은 침투 지수를 기록했다. 사마파는 1997년 홍콩 주권을 반환해 전후에 국내 침투에 음란물과 마약 유통 등에 관여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그러니까 홍콩에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한국이나 이런 데 들어와서 잠깐 이 조폭 새끼들도 어떻게 잡아쳐 놓든지 해야 될 텐데 말이죠. 중국의 침투에 대비해 세계 각국이 민주적 동맹을 맺을 필요가 있다 하는 그 싱크탱크의 말을 인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야후 뉴스인데요. 중국은 이제 과거의 그 경제 모델을 이제 벗어났다. 이 자본주의 경제기를 벗어났다. 그래서 월스트리트는 저스트 캐칭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발빠르게 이것을 말하자면은 뒤따르고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세자드 H 콰지는 논평 에세이를 통해 이제 명백한 사실을 인정해야 될 때라. 그분은 논평 에세이를 쓰고 있다. 중국 경제는 더 이상 월스트리트가 익숙해진 것 같은 원칙에 따라 운영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렇게 표현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월스트리트 애들이 거기에 맞게끔 또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뭐가 바론즈라는 그 언론인데 그거 보려고 그러면 또 구독료를 줘야 돼 가지고 그런 논평이나 뭐 이런 에세이 이런 등을 좀 전체적인 내용이 궁금한데 이거는 뭐 이번에 그 20차 그 당대회 때 새로 임명된 새로운 그 권력층들을 쭉 그 서열대로 나열한 것 같습니다. 뭐 대자보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가판 대에다가 이렇게 붙이죠. 그거를 또 중국인들이 읽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스트레프 타임즈 생존에 대한 얘기가 오래간만에 언론기관에서 취급을 했기에 또 몇 첫 장에 언급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